그래서 이제 8페이지 개념 나갈 건데, 여기 부등식이 항상 성립 조건 제목에 별표 좀 쳐주시고, 여기 곱하기 10이라고 좀 적어줘. 자,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 이해하려면 얘들아, 만약에 이 전에 7쪽까지 복습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복습하고 가셔야 돼요. 무조건 어렵습니다. 여기 8쪽 밑에다가 적어줘. 8페이지 맨 밑에 공간 있지? 자, 여긴 좀만 적을 거야. 앞으로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문제에서 부등식을 마주치잖아. 응? 물어보는 게 보통 두 개야. 물어보는 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잘 들어야 돼. 1번이 풀어라 라고 나오는 부등식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부등식이 항상 성립. 항상 성립할 조건에 대한 문제가 두 번째 유형이야. 근데 쉬운 문제는 1번이 쉽고요. 어려운 게 2번이 어려워. 문제 얘기를 하자면. 근데 우리 지금부터 이거 배우는 거고, 푸는 거는 이미 다 배웠어. 우리 2차 부등식부터 보통 풀라고 하면 뭐 하지? 선생님 말했지만 1차 부등식은 그냥 단순한 식 상태로 풀거나, 또는 뭐 해야 돼? 그래프로 풀려고 했습니다. 무조건. 알지? 그래프 그려서 위 아래 따지고 있으면 돼. 뭔 소리인지 알지 이거? 그래서 풀어라라는 건 이미 배웠기 때문에 설명을 할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그리고 모의고사에는 2번이 훨씬 많이 나와. 훨씬. 알겠지? 저기 문제 한번 읽어볼게. 보여요? 몇부터 몇 사이에, -2부터 4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뭐해? 성립해야 된다. 얘들아,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게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야. 자, 여기 아까 항상 성립에 괄호 치시고,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게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항상 성립한다. 그러니까 뭘 넣든 성립한다 이 말이잖아. 방금 문제 봤어 이거? 자, 이거 풀어라라고 써 있어요. 얘를 풀어라. 그게 아니잖아. 해찾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들아. 이거는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풀어라라고 나왔으면 그래프 그려서 풀면 되는데, 이건 항상 성립 문제고, 자, 항상 성립할 조건은 어떻게 푸냐? 그럼 이런 문제는 풀이법을 선생님이 알려줄 건데, 자, 당연히 필수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1번 최대값, 최소값 을 이용해 풀거나, 또는 2번 그래프로 푼다. 자, 이거는 두 가지 풀이를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 어떤 문제는 1번으로만 풀려, 어떤 문제는 2번으로만 풀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우리가 아예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풀이법 다 익히셔야 돼요. 이해됐지? 자, 최대 최소값을 이용해 푼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줄게. 지금부터 잘 봐. fx가 3보다 크다 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f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얘네가 항상 성립될까를 생각을 할 거야, 지금부터. 자, 일단 그냥 봐봐, 얘들아. 이게 항상 성립되려면 어째야 될까? 근데 우리가 얘들아 이미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거는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거는 다 배웠어. 2차 함수 할 때. x값들 중에서라 했어요? y값들 중에서라 했어요? y값들 중에서지. y값들 중에서 최대값이라는 건 가장 어디에 위치한 거였어? 우리 그래프 그렸을 때 했잖아, 옛날에 2차 함수에서. 이거 알지? 4부터 7이래. 4부터 7 사이에서 뭐 넣었을 때가 최대야? 이거 알죠? 제일 위에. 이거 알아? 만약에 4부터 7이 이렇게 당겨져 있어. 그럼 여기서 뭐 넣었을 때가 최대야, 얘들아? 이 꼭지점에서 최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되면. 다 기억나지? 그게 다시 나오는 거야. 이해돼? 자, 최대값은 가장 위에 있다는 뜻이고 최소값은 가장 아래에 y값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자, 근데 잠깐 다시 우리가 하려던 게 뭐냐면 fx가 3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되려면 뭐가 보장돼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 이건 선생님이 그냥 우리 실생활 얘기 잠깐 해볼게. 이건 안 적어도 돼. 그냥 봐. 예를 들어서 화면 보세요. 어떤 3반의 수학 점수를 선생님이 조사를 했어. 응? 어떤 반의 수학 점수를 조사했다, 그냥 학교에서. 근데 모든 학생이 80점보다 높다가 항상 성립되려면 이걸 보장하려면 진짜 모든 학생이 80점보다 높다가 보장이 되려면 너네가 그럼 뭘 조사하면 될 것 같아? 이 반 학생들 중에 최고점 나오라고 해야 돼? 최저점 나오라고 해야 돼? 저점 나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제일 잘 본 애 나오라고 했어. 근데 걔가 만약에 100점일 수 있잖아. 제일 잘 본 애가 100점이면 나머지 다 80점보다 높은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예요. 상식적인 얘기. 쌤 말 이해돼 방금? 제일 잘 본 애가 80점보다 높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80점보다 높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최고점 점수에 나오라고 하면 안 되고 제일 못 본 애 나오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제일 못 본 애 나오라고 했는데 걔 점수가 81점이야 만약에 제일 못 본 애가. 그럼 모든 학생은 80점보다 높다라고 해도 돼야 하는데 이게 보장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 말 뜻 이해됐어? 그러니까 모든 학생의 점수가 80점보다 크다가 보장이 되려면은 제일 점수 낮은 애 나오라고 해서 걔가 80점보다 큰지를 확인해 줘야 된다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보세요. fx가 3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되기를 원해. 그럼 뭐가 보장되면 될까? 이 fx가 가질 수 있는 fx의 무슨 값이 대값이어야 돼, 소값이어야 돼? 최대값이 3보다 크면 다 3보다 큰 거겠어? 않는다 했잖아, 선생님이. 제일 잘 본 애가 80점보다 높다고 해서 다 80보다 높다, 이게 안 되잖아. 그 똑같은 논리야, 이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fx가 가질 수 있는 무슨 값이 소값을 찾아야 돼. 그래서 걔가 3보다 크다이면 항상 성립이 되는 상태다라는 거. 자, 이 예시도 헷갈리는 사람은 그냥 적으세요. 다. 잠깐 필기하세요. 자, 근데 이 과정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은 꼭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 앞으로 그냥 진짜 수학 부등식은 다 포기해야 돼. 완벽하게. 이해 다 됐어, 이거?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엔 fx가 마사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돼. 근데 fx가 마사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되려면 이번엔 어찌해야 될까? fx가 가질 수 있는 무슨 값이
대값이 응? 마사보다 작으면 어쩌겠어. 그죠?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야. 근데 가장 큰 값조차도 마사보다 작대. 이해돼? 그러면은 나머지 값들은 다 더 작을 거 아니야. 최대값보다 더 작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항상 성립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되면 항상 성립이 되지. 이렇게 푸는 게 최대최소를 이용해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의 문제를 푸는 방법을 쌤이 설명해 준 거야, 지금. 다 납득됐어? 자, 안에 깔리게끔 공부해 오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외우고 이런 것보다 상식적인 얘기잖아. 아까 이거 얘기한 거 맞잖아. 제일 잘 보내 나오라고 해서 80점보다 높다고 해서 다 80점보다 높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최대 최소 얘기하는 거 이해되지 이거? 넘어간다. 자, 두 번째는 뭘로 푼다? 그래프로 푼다. 자, 그래프로 푼다는 선생님이 여기 좁아서 그 다음 페이지 펴줘야 돼. 다음 페이지 펴서 9페이지 오른쪽 공간 많지? 여기다가 적으세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나왔을 때 그래프로 푸는 방법 설명해 줄게. 근데 이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만 지키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함수가 x 범위가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x의 범위가 주어진다는 건 이런 거야. x가 2부터 4, 4 이런 식으로, 또는 x가 3 미만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안 주어지는 건 아예 아무 말도 안 써 있거나, 안 주어진 거는 아무 조건 없거나, 아니면 또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라고 써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해야 되는 게,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주어진 범위에 있는 그래프만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x의 범위가 안 주어지게 되면 그래프를 전체를 다 관찰해야 돼. 자, 일단 이것부터 연습하자. x의 범위가 주어지면 주어진 범위에 있는 쪽만 보란 얘기예요. 범위가 안 주어진 거는, 이제 범위 안 주어진 게 그 말이 모든 실수에 대하여란 뜻이긴 하거든. 근데 그러면 그래프를 전체를 다 관찰해라 이런 뜻이야. 자, CF하고 하나 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k가 0 이상이란 부등식과 k만 이항시켜봐. 이 부등식은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알겠지? 이 두 부등식은 같은 상태야. 얘네들은 같고, 적으세요. 상수의
상수항에 있는 상수항의 k나 1차 개수에 있는 k, 그러니까 한마디로 kx 같은 거 이런 식으로는 이항시켜 풀 때가 많다. 다시 얘들아, 이부등식하고 여기 봤더니 너네 이거 딱 봐도 당연히 이 식에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kx지. 그럼 얘를 내가 이항시켜서 이거와 이부등식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근데 보통 아무 때나 넘기는 게 아니라 상수에 있거나 1차 개수에 있거나 k가, 물론 이 문자도 k가 아니라 a로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건 똑같은 상황인 거지. 상수에 있거나 1차 개수에 있는 수준은 이항시켜 풀 때가 많더라라는 걸 꼭 잘 기억해놔. 적어주시고. 자, 그럼 그래프를 푼다는 뜻은 이 뜻이에요. 잘 봐. 이게 저번 애들. 얘가 항상 성립되는 상황은 이 상태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y는 x제곱 빼기 4x랑 y는 우변인 마이너스 k를 그려. 봐봐. 야, 잠깐만 화면 볼래?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 얘들아, 이게 y는 마이너스 k고 이게 얘라고 해봐. 생각해봐. 그러면 항상 저 빨간색 2차 함수가 파란색보다 위에 있어? 아니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면 어때? 빨간 게 항상 큰 게 맞잖아. 가능한 거야. 물론 등호가 여기 있기 때문에 붙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위에 있어도 항상 성립되고 있는 거라는 거야. 이런 게. 이 말 이해돼? 얘네 둘을 그린 다음에 얘가 얘보다 응? 더 위 또는 같은 것까지 인정되지 지금. 적어주세요. 자, 이게 그래프를 푼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물론 x의 범위가 잘 확인을 하면서 가셔야 돼요.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냐 안 주어져 있냐 잘 보라 했죠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쌤이랑 지금 또 예시를 볼 건데 그냥 보세요 하면. 자, 적지 마시고 그냥 보시고. 좋을 게 좀 많아서. 자, 이거 1번이야. 그대로 봐. 그 다음
이게 2번이야. 자, 똑같은 상황에서 밑에 건 x의 범위가 있고 위에 건 없는 상황이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두 가지 풀이가 있다 했어요. 최대 최소 갑니다. 첫 번째, 최대 최소였지. 최대 최소. 최대 최소를 이용하죠. 쌤 아까 무슨 뜻이라 했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되려면 어찌해야 돼? 서인이 얘가 가질 수 있는 최 무슨 값이 0 이상이다가 돼야 항상 성립돼? 최소값이지. 제일 작은 최소가 0 이상이면 나머지는 당연히 0보다 이상일 거 아니야. 이해됐니?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 그럼 최소값 찾으려면 얘들 다시 여기서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뭘 이용해서 찾았어요? 이건 2차 함수 단에서 배웠던 거. 추계 방정식을 봐야 돼. 다 기억하니 이런 거? 그럼 이거 추계 방정식이 뭔데? 일단 너네 추계 방정식 공식이 뭐였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지. 자, 이런 거 지금 다 기억해야 됩니다. 다 연결되는 거야. 그럼 얘 추계 방정식 구해보자. 근데 잠깐만, 지금 필기할 시간 줄게. 그냥 봐봐.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좋아. 추계 방정식 몇이야? 많이 했잖아. 암산 2지. 그럼 서인이 지금 얘는 그리고 x의 범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x의 범위가 없으면 얘들 그래프 전체를 다 관찰하라는 뜻이야. 다. 그럼 전체 다 관찰했을 때 최소값이 몇에서 나와? 2에서 나왔지 얘들아. 응? 그럼 2 여기다 넣어줘. 2 넣으면 몇 나와? 3합8 풀 k지. 그럼 이게 최소값이라고.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최소값인 거고, 얘가 최소. 얘가 그러면 0 이상이면은 성립될 거 아니야. 항상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다 0 이상일 거 아니야. 그에 해당하는 k 범위는 몇 이상이야? 4 이상이다. 자, 이렇게 푸는 게 1번 풀이법이야. 최소 0. 이건 이해돼? 자, 2번 풀이법 봐.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집중. 말했잖아 선생님이. y는 뭐랑 y는 뭘 그려야 돼? y는 얘하고 y는 뭘 그려? 0을 그리지. 그랬을 때 y는 0이 아니라 단순한 x축인 거고, 이때 이 2차 함수가 더 이상이라는 거는 성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데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내려간 데가 있으면 이제 작아진 데가 있잖아. 항상 이상이라고 말 못하잖아. 항상 이상. 항상 이상이라는 뜻은 얘가 항상 모든 그래프가 얘가 위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같아야 한다, 이걸 뜻한다고 얘들아. 이해돼? 그리고 내가 관찰하는 x의 범위는 지금 안 주어졌지, 위에 거는.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즉 그래프를 전체를 다 관찰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그려지려는 거는 우리가 뭘로 판단해? 너네 얘들아 2차 함수가 이렇게냐 이렇게냐 이렇게냐는 D로 판단하지? 판별식 이거보다 작으면, 같으면, 크면. D가 원래 뭔데? 실근계수 판단해주는데, 실근계수라는 것은 교점계수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항상. 이해돼? 실근계수가 없다는 건 교점계수가 없다는 거고, 실근계수가 한 개라는 건 교점이 한 개라는 뜻, 이런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서인이 판별식이 0보다 어찌하겠어? 0보다 이상? 얘나 얘로 그려지려면 0보다 이하라 해야지. 그렇지. 얘는 0보다 작은 거, 얘는 0이랑 같은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봐봐, 이 2차 함수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어 없어? 있잖아. 이렇게 돼요. 이 말 이해되니? 그럼 얘 D 써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하다. 이렇게 풀어도 당연히 K는
4 이상이다로 답은 똑같게 나오겠지.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익혀야 된다고 얘들아. 그 지금 쌤이 방금 얘기한 건 얘들 기초적인 얘기하는 거야. 아직은 이걸 이해를 해야 돼 빨리. 근데 알아들었어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적으세요. 그 지금 하는 건 우리 고2, 3 수학 갔을 때 계속 나옵니다. 부등식의 항상 성립은 한 번에 딱 이해를 못하면 계속 뒤로 가서 막히니까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최대 최소를 풀거나 그래프를 푼다라는 거 둘 다 잘 이해해봐. 자, 두 번째 이제 문제 풀어보자. 이것도 일단은 그냥 손 놓고 보세요. 자, 똑같습니다. 부등식은. 근데 얘는 뭐가 주어졌어? 3부터 5 안에서라는 범위가 주어지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제 여기 화면 볼래? 그래프로 얘기하면 이 뜻이야. 아까 선생님 이게 항상 성립되려면 어찌해야 된다 했어? 지우. 이게 항상 성립되려면 y는 0하고 y는 얘를 그리지 얘들아. 그랬을 때 이렇게 되면 항상 성립돼야 한대. 되는 거죠? 항상 위에 있잖아. x축분. 이렇게 되면 항상 성립돼야 한대. 되는 거지. 항상 위에 있잖아. 붙어 있는 것도 가능하잖아. 등호 있으니까.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 항상 위에 있다가 보장이 안 되잖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로 판단했어 우리 방금? D가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태고 이렇게 되면 판별식이 0인 상태고 이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건 이렇게거나 이렇게지. 이거나 이거잖아. 그래서 D를 0 이하라고 놓고 푼 거 기억나지 이거는. 근데 지금부터는 잘 봐. 이거는 X의 범위가 없었을 때의 얘기인 거고 X의 범위가 주어지잖아. 그럼 어떤 상태가 돼버리냐면 얘가 아까 선생님 3부터 5라고 줬잖아. 그냥 보세요. 이거이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 있어도 돼. 얘들아 이제는 왜 그럴까? 우리가 이거 서인이 3부터 5까지라는 범위가 있으면 그래프 전체 보라 했어? 3부터 5만 보라 했어? 3부터 5만 보면 된단 말이야 이때는. 지우야. 그러니까 꼭 이렇게 다 위에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내가 관찰하는 3부터 5 안에 있는 여기만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건 이 말 뜻은. 이건 이해돼? 유림이 알겠어? 다시 한번. X의 범위가 없으면 얘들아 얘가 얘보다 전체 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라고. 전체 다. 근데 X의 범위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 그래프 2차 함수 자체 전체가 다 위에 있을 필요까지는 없고 몇부터 몇 사이만 3부터 5 사이에서만 위에 있으면 된다는 뜻이라는 거야. 이제 이해돼 이거? 그럼 이제 얘도 최대 최소로 먼저 풀어줄게. 자, 최대 최소. 아까 얘기한 거대로 얘도 똑같이 얘들아 이 2차식이 가질 수 있는 무슨 값이? 소값이 0 이상이어야 항상 성립되지. 그러면 얘는 근데 최소값을 일단은 2차 함수의 최대치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는데 추계방정식 기준으로. 그럼 3부터 5가 이 2라는 추계방정식 포함해요? 못해요? 5다고 오른쪽에 있지. 이렇게 하라. 그럼 유림 여기서 뭐 넣었을 때가 최소야? 3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지. 3을 넣어줘. 그러면 9 빼기 12 플러스 K지. 이게 최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관찰하는 범위에서는. 그럼 선생님은 심지어 이걸 얘들아 그래프를 이렇게 봤다가 필요 없는 데는 지우고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 더 볼 때 편하잖아. 내가 저렇게 파란 색깔로 해놓은 데만 봐라 이런 거잖아. 전체 그래프는 이거였지만. 전체랑 일부를 봐야 되는 차이 뭔지 알겠어 이거? 이거 가지고 자꾸 실수하면 안 돼. 그럼 이제 3부터 5 사이에서 최소값은 얘기 때문에 얘가 0 이상이라면 되니까 우리 K는 몇 이상이야? 3 이상이라고 이렇게 되면서 답이 달라진다고 얘들아. 아예.
똑같은 부등식이었어도. 여기까지 이해돼? 적어줘. 근데 여기 부등식 항상 성립은 진짜로 나중에 고3 되잖아. 고3 돼서 미적분 배우잖아. 여기 가서 거의 정말 많은 문제들이 다 항상 성립 문제야. 부등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이해 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로 푸는 거 보여줄게. 근데 문제는 여기 봐봐. 그래프를 푼다는 게 무슨 말이었어? 얘랑 그리라는 거지. 근데 얘를 K 때문에 지금 그리기가 까다롭단 말이야. 왜냐면 여기 K가 있으면은 얘를 미지의 상수잖아. 몇인지 모르니. 그래서 이럴 때 잘 봐. 그래서 이럴 때 아까 쌤이 얘기했던 K를 뭐 시켜버려? 이항을 시켜. 이렇게. 이런 생각은 스스로 해야 돼 이제부터. 그리고 나서 서인이 이 이차함수 그리는 건 이제 여기에 다 이 값들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 이건 그냥 쉽게 그려지지. 알겠어? 그리고 얘는 y는 마이너스 k라는 건 이런 직선일 거 아니야. 됐어? 서인아, 지금은 우리가 이 함수를 전체 관찰해야 돼? 아니면 일부만 관찰해야 돼? 일부만 보고 있었잖아요. 몇부터 몇 가지만? 3부터 5까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걸 그리는 거야. 그냥 봐봐. 추계방정식 지우 몇이야? 2지. 그 다음 3부터 5는 어떻게 돼? 여기지. 이렇게. 그러면 원래 내가 원하던 건 지우 y는 마이너스 k가 더 밑에 있어야 되지. 이렇게. 근데 얘들아, 지금부터는 더 꼭 밑에 있을 필요 없이 이렇게 돼 있어도 인정된다고. 왜 인정돼? 3부터 5 안에서는 이차 함수가 위에 있잖아. 이 뜻이라고 얘들아. 항상 다 위에 있을 필요가 없고 이제부터 저렇게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만 성립되면 되는 거라서 이런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럼 지금 원하는 건, 그러면 선생님이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일단 y는 마이너스 k 그리기 전에 3부터 5까지만 그려놓고 나머지는 다 지우고 생각하면 편해. 이럴 땐 얘들아. 3부터 5까지만 이렇게 그려놓은 채로 그 다음에는 서인아 이제 우리 뭐 그려야 돼? 이거 이차함수 일부 그렸으니까 y는 뭐 그려? 마이너스 k 그려야 되지. y는 마이너스 k라는 거 단순한 이런 직선일 거라 했잖아. 근데 지금 얘가 성현이 이렇게 밑에 있어야 되지. 빨간 것보다 같은 것까진 돼야 안 돼. 인정되는 거야. 근데 얘가 더 올라가면 이제 항상 저 2차가 더 크다라고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이 말이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3에서의 y값을 한번 찾아야 돼. 3에서의 y값을 여기다 3 뭐 하면 돼? 넣으면 되지 얘들아. 넣었더니 몇 나와? 9마 12?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유림이 이해돼? 그러면 이 마이너스 k라는 얘가 마이너스 3보단 최소한 어찌해야 돼? 위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밑에 있어야 되지. 밑에 있거나 같아야 되지. 얘들아, y 값이 더 밑에 있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이 y 값이 마이너스 k가 이 마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야. 그다음 y는 밑에 있는 게 작은 걸 뜻하잖아. 다 알아들어져? 그럼 여기 똑같이 양변에 마이너스 7 빼서 k는 3 이상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답은 똑같게 나오는데 둘 다 할 줄 아셔야 돼. 근데 이때 얘들아 어디다가 별표 치냐면 아까 선생님이 k 잠깐 넘겼던 거 알지? 이렇게 범위 있을 땐 특히나 x의 범위가 주어진 상태에서는 k 많이 넘깁니다. 다 필기하세요. 이거 두 개는 인정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건 인정이 안 된다. 이런 거고. 자, 일단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해해갖고 오셔야 돼요. 일단 알겠지? 공책에다가 쌤이 적어준 거 다 적어. 이거 다 적으면서 공부해가지고 오시고, 지금부터 쌤이 이제 예시를 좀 풀어줄게. 예시는 쌤 좀 펴봐.